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89년에 나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때 평양시 주변에서도 식량 배급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장마당에 쌀가게가 나오면서부터 북한의 장마당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눈 떠서 정신 차리고 보니 시장에 나가서 뭐 움직여야 하루 세끼 밥이라도 먹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량 배급을 안 주는 조건에서도 악착같이 창사를 해서 자식을 먹이고 남편을 먹여서 일터에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반역인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걔들이 진취성이 강해서 시장 세대가 된 게 아니에요. 운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숙명이, 살아남기 위한 그 몸부림이 걔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일 불쌍한 세대예요. 그러나 얘들은 줄기차게 제청합니다. 올해도 100% 완수. 왜 그런가? 선전대국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에 북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다 이렇게 추산이 나왔거든요. 북한은요 1980년대부터 플러스를 0.0001%도 기록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계속 내려간 나라예요. 하도 실력이 불량하니까 그 중국이 계획개방으로 나가고 소련이 모든 지원을 끊은 다음부터는 남의 덕에 살다가 그거 잘라놓으니까 계속 내려간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북한 경제를 봅시다. 마이너스라고 매기는 것도 북한에는 그 정말 개발의 보선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북한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노동을 위한 원료, 노동에 필요한 수단, 생산 설비요, 공장이요, 토지요 다 여기 들어갑니다. 노동에 대한 보수, 월급입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는 생활비. 북한은 이 세대 요소가 다 파괴된 나라예요. 원래가 일단 없어요. 북한의 어떤 경우에도 경제를 살리고 그 경쟁력이 있고 돈을 수출해서 돈과 교환할 수 있고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전략 자원이 없는 게 북한이에요. 김일성은 만날 노래 불렀어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는 너무 보물이 많기 때문에 평방으로 따지지 말고 밑방으로 따져야 된다고. 김일성의 말입니다. 전 기사 출신입니다. 김일성이 1980년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6.25 때도 묻혀있는 이 금은보화를 캐가지고 인민경제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선에 한 명의 병사가 그토록 귀한 속에서도 지질 탐사대를 묻고 한개 인민군 연대까지 붙여서 호위해 다니면서 지지 사업을 벌였는데 80년대 말에 이것들이 전통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김일성은 한창 잘 나갈 땐 80년대 초에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땅에 있는 금을 다 캐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도 바꿔오고 우리한테 필요한 기계도 사오고, 앞으로 우리가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 금을 몽땅 캐서 자본주의 나라에 팔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자본주의가 망하고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가면 우리는 금으로 변속관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이 있어요. 이런 데서 나는 또 하나 안 틀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 피아를 좀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99년 1월 16일에 들어왔으니 저 여자 뭐 언제 이렇게 언제 특설이야 이렇게 말하죠. 천만의 말씀. 북한은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 전략, 전술, 방침 시스템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말하자면 기초를 골조를 다 세우는 걸 김정일이가 깨끗이 디테일을 채워였어요. 오늘 김정은은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그 피라미드가, 북한 체제라는 피라미드가 너무 30년째 어떤 혁신도 갱신도 안 하고 오다나니까 오늘날 북한 체제에서는 어떤 정책에서의 중요 정책을 하나 빼놔도, 독들 하나 빼놔도 호롱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북한 체제가 그렇게 취약하게 됐는데 북한 체제는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체제예요. 야망이 딱 하나예요. 김일성 때부터 귀에 길이 나게 들은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를 영원무궁하게 전속시킨다.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란 곧 김일성 족속 공산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오늘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세계 정치가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자기네가 변해 있으니까 북한도 마땅히 응당히 틀림없이 변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북한은 실패한 체제입니다. 그런데도 가고 있어요. 그 일관성이라는 막대기를 쥐고. 북한 내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평양이랑 지방 간의 그 서비스 격차도 심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 북한 체제를 볼 때는 밑에서 보면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북한 체제 일당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답이 딱 나와요.
북한의 빈부격차는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격차예요. 일반 인민들 속에서 노동자와 상공인과 농민과 노동자의 격차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볼 때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빈부격차예요. 북한은 권력 독점, 권력 세습 국가고 모든 권력을 중심으로 강화의 중심으로 모든 기득권이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부가 곧 권력은 되지 않아도 권력은 곧 부로 되는 체제예요. 그래서 북한을 볼 때 빈부격차, 그거는요 오늘 북한을 놓고 볼 때는 장사 능력이 없는 자와 장사 능력이 있는 자의 빈부의 격차, 가장 낮은 단계에서 봐야 돼요. 북한의 빈부격차는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제도적이고 본성적인 격차예요.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빈부격차, 범일반적인 빈부격차를 논한다는 건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북한의 배급제가 이제 거의 붕괴되고 장마당에서 자력갱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북한은 장마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매매와 관련해서 얻어들인 소득을 장악하려야 장악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국가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 바뀌어요. 김일성은 60년대가 50년대 말에 사회주의 농촌퇴지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갈 때까지만 장마당을 허용한다. 이 장마당에 나가 앉아있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은퇴한 사람들, 농촌지구에서 토밭을 가꾸는 사람들, 혼자 농쟁기를 만들어서 계란, 자기 집 달기 난 계란, 그 다음에 자기 집 가축이, 가축도 소는 안 들어갑니다. 돼지하고 강아지만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들은 또 고양이를 안 길러요. 주인 못 알아본다고.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고양이도 주인 알아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끼 꽈서 만든 망태기, 중태기, 호미자루 이런 거 내다 파는 걸로 딱 돼 있어요. 북한 장마당에는 어떤 경우도 국가가 생산한 공급품이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비사회주의고 범법행위, 범죄행위로 딱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은 노인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소통의 장소였고, 장날에 같이 윗동네 영감, 아랫동네 영감이 만나서 술 한 잔도 먹고 그런 아주 토속신앙 같은 곳이었어요. 절대 식량 판다든가 국가 공장 소유 그 토대에서 생산하는 어떤 생산물도 장마당에 못 나가요. 그거 가는 순간에 걸리면 무상몰수예요. 경중에 따라서는 감옥도 가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왜 가능했는가? 식량 배급 제도가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가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정책을 세운 거예요. 식량 배급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식량이란 말이 없어진 지가 오래일 거예요. 북한은 식량이자 목숨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은 뭐라고 말했나? 시종일관하면서 쌀로부터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간다. 쌀은 곧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다. 이렇게 딱 말해놨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제도, 북한 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의 최탑이 식량 배급 제도라고 했어요. 식량 배급 제도는 인민들이 먹고 쓰고 살 걱정 없이 국가가 다 먹거리를 대줘가지고 너희는 열심히 국가가 임명한 혁명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너희 생활은 우리가 다 돌봐준다. 국가가 협동농장들에서 비싸게 쌀을 사다가 가장 저가로 인민에게 배급한다. 이게 식량 배급 제도예요. 이 식량 배급 제도가 무너지면 사회주의 제도가 곧 비리 무너지고 그건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라는 게 식량에 관한 김일성 족속의 정치입니다. 양정사업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 말,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88년도, 89년도 나 평양에 있었거든요. 김일성 광장 옆에. 그때 평양시 주변에서도 식량 배급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정말 90년대부터는 완전히 중심구역, 중요기관, 그것도 당사자들만 주고 식량 배급이 서서히 급격히 끊기는 상황으로 들어가다 나니까 장마당에 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쌀이 늘 부족해요, 배급제가. 전쟁비 빼고 뭘 다 빼고 나다 나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90년대 초까지 평양시 주민들은 쌀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숨어서 했어요. 그래서 쌀 장사는 쌀을 지고 쌀 사겠다는 사람 집에 가서 팔고 거기서 돈 받고 가지, 장마당에 쌀 지고 나가는 거는 정말 너무 무섭고 무상몰수 당하니까 그런 제도였는데, 그 지방으로부터 장마당에 쌀가게가 나오면서부터 북한의 장마당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하루에도 12번 장마당 때려 엎고 싶지만은
제가 쌀을 못 줬으니까, 식량 배급을 못했으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식량 배급을 안 주는 조건에서도 악착같이 창사를 해서 자식을 먹이고 남편을 먹여서 일터에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반역인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지 못한 게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의 장마당을 대한민국의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5일장요 11장류로 보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마당 어느 시골에 가봐도 장마당 나가보세요. 다 국산품이에요. 이렇게 국내 생산 물품들이 많이 나와요. 떡 하나는 도말할 것도 없고, 모든 소비재, 필수품, 소비품, 향락품들이 다 국산재예요. 북한은 국내 생산에 영이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북한의 장마당에 기본 돈을 대는 돈줄, 물건을 대는 물주는 몽땅 중국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북한은 장마당이 성행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고시는 먹고 살지만은 그 장마당에서 벌어들이고 돌아가는 모든 돈이 북한 당국으로 회수되질 않는 거예요. 회수해도 받아먹을 기업이 없어요. 그걸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서. 그러니까 장마당을 계속해서 돈을 번다. 첫째, 중국 조선족들이에요. 밀수밀매하는. 둘째, 국경지역 주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리고 들어가면서 거만한 돈을 한 분 더 얻고 돌고 하면서 여기까지 나와요. 국가가 행사하는 필히 해야 되는 생필품, 소비품, 향납품 생산의 의무를 북한 정권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장마당 운영에서 생산, 유통, 소비 이 환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도 해줄 수 없으니까 눈 감아주면서 북한 체제가 저렇게 급속히 약화돼 왔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장마당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북한 장마당 세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봤자 더 이야기 발발해진 거고 돈 벌 수 있는 구멍을 남보다 빨리 버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북한 내에서도 2030 젊은 세대들은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에 익숙해졌으니까 시장경제밖에 돈 벌 데가 없어요. 걔네는 다른 데 가서 뭐 일할 것도 없어요. 눈 떠서 정신 차리고 보니 시장에 나가서 뭐 움직여야 하루 세끼 밥이라도 먹게 됐으니까 걔들이 진취성이 강해서 시장 세대가 된 게 아니에요. 운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숙명이 살아남기 위한 그 몸부림이 걔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일 불쌍한 세대예요. 북한 내에서도 그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의 소유제도는 딱 두 개입니다. 모든 체제를 우리가 볼 때 소유라는 개념, 인류력사에서 제일 먼저 동서고금 통틀어서 이 지구촌 인류력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법이 뭔지 알아요? 소유법입니다. 인간이란 무리 생활을 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법이 범죄자 잡는 법도 아니고 소유법이랍니다. 법으로 제일 먼저 타이틀을 올린 게. 북한에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딱 있잖아요. 전 세계 노동계급은 단결하라. 잃을 것은 철새요 얻을 것은 전 세계라. 소유를 초월하는 이념이 저들이 내놓은 그거예요. 북한에서는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없고 북한은 소유관계가 딱 둘이에요. 전인민 쪽 소유하고 협동 쪽 소유, 개인 쪽 소유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북한 주민도 소유에 관한 어떤 문건이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법기관에서 발표한 이 집은 내 거다. 어떤 소유에 관한 등록증, 문건이 없는 게 북한이에요. 그럼 북한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소리예요. 전인민족 소유는 국가의 모든 공급에 관한 토지, 공급 이건 몽땅 전인민족 소유예요. 협동적 소유는 또 농촌지역에 관한 협동농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게 협동적 소유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땅이요 수단이요 다 이렇게 되는데 김일성 족속은 늘 말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갈 때까지 과도기 가정에서 우리가 협동적 소유를 유지할 뿐이지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가면 소유가 하나밖에 없다. 전인민족 소유. 과도기 단계에서 전인민족 소유의 보완제로서 협동적 소유를 내놓은 거예요. 이제는 그걸 없애지도 못해요. 자기네가 약속했던 게 이게 북한의 소유 관계예요. 그래서 북한의 전체 뭐 탈북민들 우린 집 팔아서 샀어. 그래 너 집 팔고 누구네 집을 샀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한 북한 당국에 법원에서 떼준 문건이 있는가?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가 눈 감아주는 상황에서 집을 바꾸고 사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한 어떤 법적 소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준 법적 문건이 없는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도 너희 집 내놓고 상간어지를 쫓아내면 못 하나 못 뽑고 쫓겨가야 돼요. 그게 북한 주민들이 신세예요. 집 하나 모든 것. 북한 주민 개개인이 목숨도 수령의 혁명전사라는 수령의 소유물입니다. 유형 무형이 다 없어요. 소유권이 북한에는. 김일성 족속의 최대의 소유주고 유일한 소유권자고 그저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 워낙 지금 가난하니까 지하 자본주의 세계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 그걸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자본주의 세계가 아니라 옛날 그 농경사의 초입구에서 유목사의 초입구에서 유동해야 사는데 그 북한 주민들은 물건은 다 자본주의인가 해요.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가 자본주의라고 교육을 주다나니까 국가의 승리 없이 쌀지고 다니는 게 자본주의인가 해요. 자본주의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적 작태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고 자본주의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본주의도 나름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모든 생산활동, 문화활동, 주민생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범이 다 있어요. 북한은 이게 없어요. 북한의 자본주의라 해야 봉건 사회에 보따리 장사들이나 같아요. 여기서 넘겨준 쌀을 다시 돈으로 사가지고 싼 물건을 여기 와서 이런이라도 더 붙여 먹는다. 요걸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국가에서 집계하는 소득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에는 어떤 이런 집계 기관이 따로 없나요?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뭐 돌아가야 거둬지지. 없어요. 북한은 전반적인 공장이 원료가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고 원료 전기가 있으면 기계가 로우되고 어느 제품 하나 온전한 걸 낼 수 없어요. 전 세계 대한민국이나 중국 조선족 사회에도 북한산 상품이 한 개도 없는 게 북한의 처지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땅하고 사람밖에. 북한산 하면. 북한산 봤어요? 기껏 나간다는 게 들쭉술, 인삼술. 그건 국가 브랜드니까 외화벌이용으로 나가는 거고 북한산 제대로 된 어떤 소비품, 필수품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통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은 줄기차게 제청합니다. 올해도 100% 완수. 왜 그런가? 선전대국이기 때문에. 정신고양. 저게 유물변증법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했다는 놈들이 가장 관념론적으로 움직이는 게 과거의 소련 공산당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도 그랬고 북한은 그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